자, 호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호장에 살펴보고 분위기 체크해봐야 할지 오늘 리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이 오랜만에 지금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뭐 물론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닌데 지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 보고 좀 가져가라 이러면서 뭔가 원전을 같이 투자하든 같이 만들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 지적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해도 웨스팅하우스와 뭐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지분과 관련된 우리가 투자를 할 거에 대한 논란은 조금 이어지겠지만 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결국은 손잡고 미국 원전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원전줄 관련한 종목 그 중에서도 한전 기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사실 뭐 우리가 코리아 원팀이라는 원전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주체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기술이다 이런 그렇죠. 측면으로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뭐 한전 기술을 비롯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또는 BHI라든가 뭐 대우건설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을 하지만 네. 항상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확인하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도 있지만 한전 기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뭐 프로젝트 감소라든가 원전 모멘텀 공백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은 뭐 겨우 뭐 흑자를 유지하는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분 투자라든가 또는 뭐 합작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중심은 결국은 한전 기술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 준다라면 결국은 미국에서 제안하고 우리도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마누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요. 사실은 15조 원 정도 규모의 베트남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 네. 그동안 일본이 이 협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11월에 종료가 되는데 의무 조항은 없는 건데 일본에서 지금 발을 빼겠다고 그래요. 공기를 뭐 맞추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베트남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는 다시 이제 원점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상반기에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베트남의 원전 수주와 관련된 어떤 MOU는 체결을 한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전 기술의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올 초에만 해도 주가의 어떤 그 조방 원전 하면서 상당히 시세를 주도했던 이러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됐었죠. 그리고 바로 4월 16일 날 19만 8천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계단식 하락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현재 위치를 보면요. 결국은 이 하방을 잡고 올라와서 지지를 보여줘야 될 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이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거래 수반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9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확인이 돼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 물론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라인이 61선인데요. 이 10만 원 이상을 빨리 안착을 해주는 게 좋겠고 1차 목표가 13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께 설정을 하면서 현재가 오늘 이렇게 14%까지 급등하는 날 굳이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뭐 내일
가율도 좋고 10만 원 밑에서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1차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을 자세하게 5월부터 원전주들이 계속 흘러내렸군요. 저도 차트를 오랜만에 봤더니 원전주들을 5월부터 끊임없이 내려왔고 뭐 오늘 뭐 보도들이 막 나왔지만 지금 뭐 산업부 쪽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언급이 나오면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하긴 하나 보다.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력만이 갖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기술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생트집을 잡았던 그런 것들인데 네.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서방 쪽에서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밖에 없다는 네네네.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 뭐 웨스팅하우스 이 지분 투자가 어떤 모멘텀이 되어줄지 한번 저희도 계속 추적을 해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정은 어느 정도 마치고 바닥을 잡고 있는 이 원전주들을 첫 번째 한정 기술을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종목인지요? 풍산입니다. 자, 구리 가격 요즘 이런 이 구리뿐만 아니라 비금속 이쪽의 가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풍산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는데, 자, 풍산은 뭐 방산도 엮여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풍산이 뭔가 하나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2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매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1,252억으로 한 뭐 1,100억대 초중반을 예상했는데 33%나 급증을 해주면서 예상을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방산 부분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영업이익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방산과 관련된 매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세, 3세가 뭐 난 운영 안 한다, 뭐 팔아달라, 소위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매각 불확실성이 결국은 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작년 6월 달, 5월 달에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얼마나 이렇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뭐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 17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이런 자리였는데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뭐 지난 올 초 상반기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반등 잠깐 줬다가 내리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른 뭐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바닥권을 탈출해주고 1차 눌림목 주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요거는 거래가 조금 더 수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떠한 그 영업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방산 부분에 관련된 매각이 회사 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냥 6만 원과 9만 원 정도를 상하 밴드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가격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KNR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또 재밌는 게 로봇주들이 다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내일 인베스터 데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로봇주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 유니트리 상장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뭐 상장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좀 흔들렸지만 다시 또 틈만 나면 로봇주들은 벌떡 일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무슨 뭐
중국에서의 대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영상 봤습니다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내일 현대차와 관련된 인베스터 대회에서 이 기존의 유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차 그룹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슈퍼 휴머노이드에 탑재할 로봇손을 개발 완료해서 연말에 공개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현재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또 올라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네요. 마지막까지. 또 내일 그 인베스터 데이에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홍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